입니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밤 11시 저와 함께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이 시간은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 줄여서 수라방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이원희입니다. 드디어 다시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연산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난번 모셨던 한현조 대표님 다시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오늘 대표님과 함께 연산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우리 대표님 보니까 지난번에 아직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한현조 대표님께서는요. 지식가상상연구소와 C2M 대표님이시고요. 우리 엄마쌤들에게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교구 중에 필진 교구 잘 알고 계시죠? 이 교구들이 모두 이곳에서 개발이 되었고 대표님은 지금 응용연산 교재도 집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연산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저희 방송 처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있으시고요. 아직 방송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몇 가지 안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입장을 하실 때에는 화면이 좀 흐릿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곧 선명해지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입장을 하고 나면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이제 자체 볼륨 키를 조작을 해주시면 소리가 들리고요. 이 방송 중에는 화면이 좀 민감하거든요. 터치를 잘못하시면 튕겨 나갈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시간은 매주 목요일 밤이에요. 11시부터 12시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재방송도 하고 그리고 영상을 저장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방송을 또 2차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영상을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시간을 약간 일찍 마칠 수도 있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 종료하고 나서 24시간 동안 재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재방송 보실 때는요,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연한 표시로 이 재생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누르시면 재방송을 볼 수 있으세요. 혹시 재방송 표시가 안 난다 하시면 인스타그램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제 재방송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방송이 여러 개가 걸려있는 경우에는요, 우리 방송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에는 화면의 우측에 보시면 이런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이 표시를 누르면 다음 방송을 볼 수 있으시고요. 아니면 화면의 우측을 여러 번 눌러보세요. 그럼 방송이 스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볼 수 있으십니다. 지난번에 대표님 방송할 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해 주셨는데요. 그 하트 금지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시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영상이 다소 느려지거나 튕겨 나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하트가 많으면 시청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끊김 현상이 생겨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 방송 때 얘기 나누었던 부분들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대표님께서 연산은 사고를 키워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수학에 자신감을 가지려면 연산은 꼭 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리고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단 5분이라도 습관이 길러달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내용인데요. 연산학습에는 부작용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연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연산의 의미나 연산 알고리즘을 알고 있으면 연산이 아주 쉬워진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했어요. 과연 연산 알고리즘 어떤 것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대표님 한번 인사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집필 때문에 많이 바쁘신 거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 방송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는데요. 이 연산 알고리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네네. 제가 저번에 그냥 연산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과연 연산 알고리즘이 뭐지? 그 다음에 뭐 곱셈 구구, 덧셈 구구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먼저 연산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좀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좀 이야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가 연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연산은 우리가 초등 수학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먼저 수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 수학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수는
영과 자연수, 네. 분수와 소수, 소수.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의한 그 수들에 대한 사칙 연산. 그러니까 이제 그 영과 자연수, 분수와 소수에 대한 그 사칙 더하기, 빼기, 더하기, 뺄셈, 곱셈, 나눗셈. 네. 이렇게 네 가지 사칙 연산을 사실은 우리는 이게 초등학교 수학에서 연산이라고 합니다. 네. 연산. 그 사실 보면 뭐 우리가 이제 간단한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보면 이 연산은 이렇게 보면은 그 겉으로 보면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자연수, 분수, 소수의 그 네 가지 연산인데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관통을 해서 내용면으로 다시 살펴보면 좀 달라집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이거를 이제 좀 어찌 보면 좀 내용적으로 파헤치는 거죠. 이게 파헤쳐다 보면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온가 하면 저는 이렇게 나옵니다. 덧셈 구구와 곱셈 구구 그리고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덧셈 구구가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덧셈 구구는 저기 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인쇄했는데 이거 아주 간단한 거죠. 덧셈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가로와 세로를 더한 그 값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자릿수끼리의 덧셈을 그거를 이렇게 덧셈 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했던 곱셈 구구입니다. 이거는 곱셈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예, 예, 구구단. 역시 마찬가지로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연산은 이제 뭔가 하면 이 덧셈 구구하고 곱셈 구구를 써서 그래서 이 사칙 연산을 하는 방법을 접목시키는 게 그게 곧 연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알고리즘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사실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너무 알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어렵지 않은 거죠. 네. 네. 자, 일단은 우리가 덧셈 알고리즘을 한번 보시죠. 뭐 아무 숫자나 쓸게요. 47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덧셈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렇게 합니다. 자릿수를 잘 맞춰 쓴다.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자릿수끼리 더한다. 그리고 10이나 10 이상이면 받아 올림한다. 네. 어. 위치를 그래서 잘. 네. 83. 네. 이게 덧셈 알고리즘이죠. 그렇죠. 예, 예, 이거로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두 자리든 한 자리든 세 자리든 네 자리든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다 네.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덧셈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썼었던 것들은 뭐죠? 이 덧셈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6 더하기 7이라고 얘기하는 덧셈국을 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릿수를 맞춰 한다는 이 알고리즘을 쓴 겁니다. 그래서 덧셈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자릿수든 네 자릿수든 다섯 자릿수든 세수의 덧셈이든 어떻든 간에 그것들은 이제 자리를 맞춰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이 넘으면 받아올리면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네. 이게 덧셈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이 뺄셈 알고리즘은 그냥 여기서 바로 1을 붙여서 바로 만들어 보죠. 네. 뺄셈 알고리즘이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맞춰 쓰고 네. 그래서 빼는데 못 빼면 받아내리면 한다고 받아내림을 얘기하죠.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걸 10을 쓰고 받아들인 표시를. 뭐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해서 네. 16을 빼면 9를 합니다. 네. 자, 이게 어찌 보면 그냥 마찬가지로 이게 뺄셈의 알고리즘입니다. 아니, 너무나 알고 있는 쉬운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걸 뺄셈 알고리즘이라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이 16 빼기 7을 9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9 더하기 7은 16이라고 하는 덧셈 구구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6에서 7을 빼서 9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7 더하기 9는 16이니까 9라고 알고 있는 거죠. 결국은 덧셈 구구를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뺄셈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이제 곱셈 알고리즘을 한번 보시죠. 뭐 네. 어떤 수도 좋습니다. 뭐 12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이 알고리즘을 씁니다. 네. 이미 막 막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많은 아이들이. 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 이제 2 곱하기 4는 뭐를 했죠? 네, 역시 아까 곱셈 구구를 곱셈 썼습니다. 구구. 네. 네.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이제 이거는 또 자리를 맞춰서 곱하고 네. 이렇게 등등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 곱셈 구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걸 썼을까요? 이제는 또 덧셈 구구를 씁니다. 네. 덧셈 구구를 사용하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곱셈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더 곱셈 구구와 덧셈 구구를 쓴 구구를? 것들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뭔가 하면 결국은 이게 계산이 이제 그 절차가 좀 복잡해지지만은 이 알고리즘이라는 하나의 형태와 덧셈 구구가 곱셈 구구를 쓴 것들입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나눗셈은 어떨까요? 나눗셈. 뭐, 96? 여기서 4로 해봅시다. 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4 곱하기 2는 8입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16이고, 네. 4, 4. 16. 네.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여기서 뭐 썼죠? 곱셈 구구를 썼죠? 그 다음에 뺄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곱셈을 썼습니다.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4층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의 4층 연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덧셈 구구와 곱셈 구구,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모르게 제가 이걸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초등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배우는 연산의 모든 그렇죠. 것이죠. 모든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알고리즘을 하나를 알면 사실 나눗셈이 모든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방법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사실 어찌 보면은 이 세 가지로서 이게 모든 것이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연산을 아까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덧셈 구구, 곱셈 구구, 알고리즘. 네. 그러니까 요거를 할 수 있으면은 이게 할 수 있다. 다 끝나는 거죠. 네. 그 연산은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내용도 적고 쉽다고 생각하죠. 네. 시간이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네. 그런데 지금 네네.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지금 네네. 우리 네네. 엄마쌤들이 너무 쉽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렇죠, 거 보니까 그렇죠. 너무 쉽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네. 지금 입장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끊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방송을 많이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방송이 좀 끊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끊어지면요.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보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그리고 제 방은 있으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캡처 하시는 건 튕겨다 나가니까 유의하시고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님 누구시냐고 물어보셨는데요. 한원조 대표님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또 한번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채팅창에 질문을 많이 해주실 거니까요. 제가 수시로 읽어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하트 금지입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시청하시는 분들 수가 나오는데요. 이 수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트를 누르시면 방송이 끊어지니까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아까 그 연산이 이제 쉽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연산 문제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닌 거고 사실은 네. 자, 그러니까 연산은 사실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연산은 어려운 게 아니라 네. 모르거나 틀리는 틀리는 겁니다. 거다. 네. 네. 틀려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꾸 틀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거는 뭐죠? 알고리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네 가지밖에 사실은 없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걸 모르는 것들은 충분히 애들한테 설명해주고 가르치면 해결이 됩니다. 네. 별 문제가 없죠. 네. 그 다음에 틀리는 건 뭐죠? 이건 사실은 틀리는 것들은 다 이것들입니다. 네. 요거 한번 더 보여달라고 네네네.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네네. 예, 곱셈 틀리는 구구표, 거는 예, 덧셈 구구표입니다. 이 간단한 덧셈 구구와 곱셈 구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27 곱하기 뭐 36을 했다고 했을 때, 이때 사실은 보면은 덧셈 구구와 곱셈 구구를 몇 번을 쓰냐고 생각해 보면은 보통 한 12번 정도 씁니다. 12번. 자, 그럼 이제 곱셈 구구 우리가 이게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10문제를 풀면 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려 120분의 덧셈 구구하고 곱셈 구구를 하는 것들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120분 동안에 한 번도 실수를 안 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도 이제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그 구단 게임 하죠. 네. 그러면 뭐 방송에서도 보는데 한 10번 하면 하나씩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 120분 동안 120분을 한 번도 안 틀려야지 10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문제 중에 3문제 틀리면 얘 못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틀리는 거고, 이건 덧셈 거, 곱셈 거의 문제입니다. 네. 결국은 뭐죠? 집중의 문제입니다. 집중력. 네, 네. 집중의 문제고, 그리고 사실 이제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이런 계산 실수를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는데, 사실 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집중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좀 다른 방법들을 써야 되는 것들이죠.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 사실은 검산입니다, 검산. 아, 네. 그리고 검산이 아니면 다른 두 가지 방법을 했을 때 훨씬 더 오류들이 적어지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연산 문제를 어려워하는 것들은 사실은 아닐 겁니다. 아닐 거고, 연산 문제를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이 많은 시간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네 가지 알고리즘밖에 배우잖아요. 다른 거 배우는 것들이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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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많은 엄마들이 이걸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제 과연 연령별로 연산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가 네네. 궁금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각각을 어떤 내용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지가 네. 많이 네네. 궁금하실 건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네. 좀 이렇게 노하우? 저는 이제 이게 보통의 경우는 네. 6세부터 하라고 합니다. 6세. 네. 그리고 이제 좀 빠르면 잘하면 5세부터 하라고 하는데 네. 보통의 경우는 6세 정도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연산, 본격적인 네네네. 연산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수 읽고 하는 것들은 하죠. 당연히 네, 하면 하는데, 좋죠. 근데 저는 이제 6세부터 하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네. 이게 이렇게 있는데, 자, 6세, 7세, 1, 2, 3학년. 아까 딱 보셨죠? 얘기해 주셨, 네. 보셨죠? 네. 네네네. 자, 그런데 이 6세 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6세 때까지는 이제 20가지 수 정도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7세 때까지 이제 100가지 수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때 6, 7세 정도에는 사실은 이게 저렇게 무리게 되는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세 때까지는 저는 이제 6세, 7세의 내용들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수는 6세 때 20가지, 7세 때는 100가지 수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덧셈과 뺄셈의 의미와 개념들을 알아라.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때는 저는 알고리즘을 안 사용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그렇죠. 커리를 짤 때도 하는데, 네. 이때는 우리가 말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쉽게 말해서 받아올림이 사실 핵심입니다. 자리를 맞춰 쓰는데 10이 넘어가면 올라가라고 하는 그 받아올림과 그렇죠. 받아내림이 핵심인 거죠. 알고리즘 네. 핵심은. 그래서 이제 일단 6, 7세 때는 알고리즘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때까지 그럼 연산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수세기로 합니다. 수세기로. 자, 그래서 이제 1큰 수, 2큰 수, 그다음에 10큰 수, 20큰 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수를 탄탄하게 다져야 됩니다. 탄탄하게.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6세, 7세 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덧셈과 뺄셈을 오히려 그 수세기와 띄어세기의 개념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탄탄하게 가지는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되면은 이 덧셈 구구와 뺄셈 구구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알고리즘을 하는 거죠. 덧셈 구구를 그러니까 덧셈 구구는 이 6, 7세 때 이 띄어세기와 이 수세기의 개념들이 명확해지고 이 수에 대한 감각들이 흐른다면 이 받아올림 그러니까 덧셈 구구를 명확하게 이제 완벽하게 외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덧셈 구구와 뺄셈 구구를 배우고 1학년 때 사실은 덧셈과 뺄셈을 끝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알고리즘을 배우고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뭐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곱셈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곱셈국을 또 완벽하게 외우면 이제는 다시 곱셈 알고리즘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눗셈국은 나눗셈. 곱셈국은 그게 역산이니까 네. 똑같은 거예요. 영영산이니까. 똑같은 네. 거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곱셈과 나눗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수. 분수소수. 네, 제가 이제 오늘을 대해서는 이제 분수소수 부분 애들은 제가 한 다음에 나와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고 네네네. 오늘은 이제 곱셈국까지만 네.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나눗셈까지만 이야기를 네.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보여주신 내용이 네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봤다고 하는 분이 있으셔서요. 이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재방송할 때 한번 캡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방하니까요. 재방 보시면서 이 부분 한번 캡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은 질문도 많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구구단이거든요. 이제 네네. 구구단 외우는 부분인데요. 어떤 아이는 6, 7세 때도 이미 관심이 있어서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데 이거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도 그렇죠, 고민이 그렇죠. 되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는요. 초2인데 구구단이 잘 안 외워진다는 분도 있으셨고요. 네네네. 그리고 초2인데 구구단 시작 중인데 중간중간에 많이 헷갈려 하는데 어떻게 잡아줘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네. 네. 이 구구단 외우는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사실 이제 방송하기 전에 그 질문들 많이 봤었어요. 저번에. 네. 저번에 질문들을 많이 봤는데 이 구구단을 외우는 법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네. 이원희 쌤을 통해서
이분이 쌤을 통해서 이 구구단을 외우는 비법들을 좀, 비법이 아니지, 네. 방법들을 좀 제가 이렇게 전수를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하면 되고. 네. 자,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저는 6살 때 구구단을 외우는 거는 재미로 외워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안 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아니죠. 제 친한 친구이기도 한데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네. 그 친구 한 양이 이거였어요. 구구단을 외우는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바보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아. 이야기를 해요. 말이 좀 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공감하는 편입니다. 공감하는 편.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보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17 곱하기 31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34, 51, 85.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건 뭐 틀린 계산이죠? 네? 틀린 계산이죠. 딱 봐도 뭐. 그렇죠. 딱 봐도 틀린 계산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최초에 알고리즘대로 계산을 했을 때 파도 올림만 계속 신경 쓰면서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흔히 하게 됩니다. 흔히 네.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애들한테 이제, 근데 부모님이 보시면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말이 안 네.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몰라요. 왜 말이 안 되는지. 근데 이제 10 몇이고 30 몇이면 네네. 두 자릿수가 나오진 않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이게 오랜 경험 속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잘못된 답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런 아주 오랜 동안 경험들이 없어서 이걸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아이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17 곱하기 32가 무슨 뜻이라는 뜻이죠? 모르죠? 17 곱하기 32가 뭘까요? 라고 잘 몰라요. 이거는 17을 32번 더 한다는 거죠. 그렇죠. 17을 32번 더 한다는 뜻입니다. 네. 곱셈의 의미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 17을 32번 더 하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85분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했으면 이걸 보고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 사실 알고리즘의 방법을 알고리즘을 내가 틀렸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니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은 이거를 다음에 볼 때 어떻게 하면 알고리즘을 검열합니다. 내가 알고리즘을 잘못 썼는지 답을 썼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틀린지 잘 모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아주 사실 어찌보면 곱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이런 예가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곱셈국어를 열심히 외웠습니다. 곱셈국어를 열심히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너 곱셈국어를 외웠네? 아주 훌륭한. 그래, 이걸 물어봤습니다. 15 곱하기 3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애가 풀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죠. 네. 이게 전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곱셈국어를 외워서는 이거를 이제 뭔가 하면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아까 말했던 알고리즘을 배웠으면 풀겠지만, 네. 물론 또 풀어도 또 문제예요. 네. 자, 이거를 사실은 알고리즘이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네. 이거 당연하죠. 네. 자, 15 더하기 15 더하기 1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0 온 거죠. 네.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곱셈의 의미를 알아야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알고리즘하고 곱셈국어만 외웠으면은 이런 생각들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바보가 되면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 친구의 얘기를 따지면. 자,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일까지 생기는가 하면,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9 곱하기 9 빼기 8 곱하기 8이다. 뭐 이게 잘 풀겠죠. 81 빼기 64는 그런데 꼭 그렇게. 17 이렇게 풀겠죠. 내가 구구단을 외웠으니까. 물론 이제 뭐 이거는 제가 가로를 먼저 칠게요. 네. 자, 여기서 81 빼기 64는 17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풉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한번 풀어볼래? 19 곱하기 19 빼기 18 곱하기 18을 한번 풀어볼래?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30분 걸리려나? 10분은 걸리겠죠? 10분? 이제 10분은 걸립니다. 10분은 걸립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곱셈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곱셈의 의미를.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곱셈의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는 이 9 곱하기 9, 8 곱하기 8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 그림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저기 곱셈은 거의 직사각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네. 자, 이렇게 됩니다. 네. 됐다. 점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이게 9고 이게 9라는 이야기죠. 너무 좀 지저분하죠, 제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게 81개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볼까요? 9 곱하기 9에서 8 곱하기 8을 빼라는 거는 이만큼을 빼라는 거죠, 그냥. 그렇죠. 예. 그럼 이야기는 뭐예요? 남은 게 9하고 8이죠. 네. 자, 그래서 9 더하기 8인 겁니다. 네. 그래서 17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 곱셈의 의미를 가지고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거든요. 예. 뜻을 알면은,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이건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자, 그럼 이제 한번 또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조금의 응용을 해봅시다. 19 곱하기 19 빼기 18 곱하기 18은 뭐죠? 37이죠?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뜻을 알면, 곱셈의 의미를 알고, 이게 어떤 거를 알게 되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들입니다. 19 더하기 18로 풀어야 되는 그렇죠. 것들이죠. 19 더하기 18. 네. 네. 자,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또 우리 중학교 때 배우면 인수분해 공식이죠. 네. 그렇죠. 이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a 제곱 마이너스 a b 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야기하는 거죠. 네. 예, 예, 그렇긴 한데, 근데 우리는 그런 공식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의미를 알면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예는 사실 수없이 많아요. 네? 수없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곱셈 구구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곱셈 구구만 외우고 알고리즘을 배웠다고 하면 그 곱셈의 의미를 모르면 사실은 나중에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자, 그래서 이제 뭔가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응용영상 책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썼습니다. 여기 이제 한 자릿수끼리 곱셈이라고 하는 곱셈 구구표입니다. 곱셈 구구표. 네. 근데 이제 이 곱셈 구구표에서 과연 이 구구표를 다 외웠겠지만 사실은 이 곱셈 구구표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한번 볼까요? 네. 이 곱셈표에서 3번 나오는 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적어봐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 곱셈 구구만 외워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곱셈표라는 것들 형태에서 우리가 규칙을 찾고 많은 것들을 해야지 하는데, 사실은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곱셈표에서 3번 나오는 수는 뭔가 하면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것들 중에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같은 수를 이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바꿔 곱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그렇죠. 같은 수를 곱한 네. 제곱수만 네. 홀수가 나오는 네, 것들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3번 나오는 수, 1번 나오는 수는 여기에 홀수번 나오는 수는 요 빨간색 안에 수만 있는 것들이 수입된 거예요. 네. 그리고 요 두 수들은 항상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짝수번 그렇죠. 나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 3번 나오는 수를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나오면 또 어찌 보면 소수에게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들인데, 자, 그래야지 사실 이런 성질들을 알아야지, 이 곱셈에 대한 성질들을 알아야지 사실 보면은 그 곱셈 구를 외웠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곱셈의 약간 원리를 응용인 모르면 거죠.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봐도, 자, 이런 같은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 문제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42가 21이니까 여기 73, 21이고 76, 40이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맞는 곱수를 찾아내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풀 때 사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곱이 4개인 나오는 수도 있고, 곱이 3개인 수도 있고, 2개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야지 이게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들이에요. 열쇠가 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렇듯, 그러니까 곱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곱셈의 뜻을,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풀어버리면, 그 사실은 이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여기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런 곱셈의 의미들을 알고 풀어야지 네. 되는 것들입니다. 네, 다 짚어주셨군요. 지금 이 교재 너무 궁금하다고 엄청 지금 글이 많거든요. 여기 잠깐 표지만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응용연산이라는 그 교재입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직접 집필 중이기도 하신 교재고요. 지금 B단계에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 대표님 제가 네네.
아까 칠판에 얘기해 주신 부분도 그렇고 이 내용을 봤는데 딱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요. 요즘에 그 약간 연산 비법이라 해가지고 다양한 뭐 연산 비법을 알려준다라고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질문도 많았는데요. 네, 이런 네. 여러 가지 연산 비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그래요? 학교에서 배우는 연산이랑 너무 달라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고민이라는 분도 있으셨고요. 네. 저한테도 되게 질문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난 방송 때도 주산해야 되나요? 뭐 그렇죠. 인도 배다삭 해야 되나? 이런 네. 질문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이런 게 좀 연산 제가 비법이라고 했을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비법입니다. 비법. 네.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 달 안에 정석을 끝낼 수 있다. 네. 저는 그 정말 끝낼 수 있죠. 네. 끝낼 수 있는데 그거는 저기 그 강의를 그냥 겉핥기로 막 해줘서 그러니까 정말 자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제가 봐도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죠. 비법이 네. 없어요. 그렇죠. 비법이 네.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금방 제가 이야기했더니 비법 아니에요. 비법이 아니고 자, 그럼 제가 한번 저기 이원희 쌤이 아무 소나 한번 불러보세요. 아무 소나. 저요? 네. 저는요. 네. 지금 딱 시청하시는 분이 267명이니까요. 저는 67 한번 해볼게요. 67. 네. 또 하나 불러보실래요? 그냥 아무거나? 네. 뭐 할까요? 93? 94. 네. 자, 그러면 그냥 제가 그냥 한번 아무런 그냥 숫자를 막 집어넣을게요.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니. 자, 901. 네. 뭐 또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안 틀렸을 겁니다. 네, 안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뭐 네.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법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비법이라고 비법이라고 하죠. 하죠. 자, 그랬는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게 이렇게 그 연산이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기 이거 약장수나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네. 정말 약장수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 네. 그 극장 앞에서 약장수가 있었고 네. 그 약장수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법이 차력이 아니라 이때는 이 연산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어릴 때 그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그때 약은 안 사고 책을 팔았어요. 책을 샀어요. 책을. 네.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겁니다. 네. 이거 아직도 기억나는 거고 이러는데 자, 이 연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때 사용하는가 하면 어느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딱 이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원희쌤 보고 제가 이렇게 먼저 수를 풀으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뭔가 하면 일부러 이 두 수의 합이 10이 되는 10이 되는 걸 찾고 네. 그 다음에 얘는 같은 수로 것을 하셨어요. 찾습니다. 네. 같은 수를 찾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7, 3, 21. 그 다음에 9 곱하기 9가 아니라 9 곱하기 1을 더해서 10을 합니다. 90. 3, 7, 21, 6, 7, 42.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사실 약장수가 하는 거죠. 약장수.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들을 다 따져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배다수학이었고 그때 약장수가 저한테 팔았던 책입니다. 네. 자, 그랬는데 그런 수학이나 그런 비법들이 과연 필요한가 하면 옛날에는 인도에서는 필요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그 많은 경우들을 다 외워서라도 해서 이 연산만 하는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어쨌거나 이제 뭐 회계를 한다든지 뭘 한다는 사람들은 19단도 외우고 네.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더 편한 거예요. 네, 편리하니까. 편리하고 더 빨리 계산을 하니까. 네. 그래서 당연하게 이제 이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약장수 할 때 외에는 안 씁니다. 네. 자,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배다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산의 비법들이 이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경우 수를 다 외워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더 강력한 게 있죠. 주산입니다, 주산. 네. 주산은 정말 잘하시는 분 보시면 우리 어릴 때는 주산 정말 광풍이었죠. 그렇죠. 광풍. 네. 광풍이었는데 그때 주산은 이제 뭔가 하면 이 어려운 계산도 척척 해내죠. 네. 제가 심지어는 암산으로도 그죠. 쫙 그 많은 계산들을 해냅니다. 네. 어찌 보면 이게 굉장한 대단한 발명품들입니다. 그게. 네. 자, 그랬는데 더 강력한 발명품이 있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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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그 계산기는 배우지도 않아도 돼요. 네. 배우지 않아도 그냥 이제 척척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대단한 거죠. 계산기는 이제 뭐 진짜 배우지도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 연산의 비법들은 최고죠, 계산기가. 자, 그런데 자, 이제 제가 이제 이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연산을 과연 우리 애들이 배울까요? 안 배웁니다. 네, 세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수까지. 그쵸. 네. 저기 네. 4학년 1학기에 예. 4학년 1학기에 세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수까지만 배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뭐 4327 더하기 7894 이걸 배울까요? 이 네 자릿수 더하기 네 자릿수? 이것도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웠습니다. 부모님들은 당연히 배웠고, 네. 저희 시대 때는 이게 아니라 이 네 자릿수 곱하기 네 자릿수에다가 더하기도 뭐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그때는 이게 중요했거든요, 계산이. 네. 계산이 중요하고, 계산이 목적이었어요, 계산이. 예?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계산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계산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무척이나 했죠. 근데 지금은 뭐죠? 이거는 기계의 영역입니다, 기계의 영역. 사람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는 배우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것들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제는 이제 하지도 않는 거고, 이런 문제들은 나오지도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사실 추산의 힘은 뭡니까? 그리고 이제 배달소의 힘은 뭔가 하면, 많고 많은 복잡한 계산들을 빨리 하기 위해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은 시대가 많이 그런 바뀌었죠. 계산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복잡하고 많은 계산이 아니라 아까 이상한 계산들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원리가 숨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응용돼 뭔가 있고. 이제 응용되는 계산들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지. 즉, 예전 같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면 이런 복잡한, 사실은 그 계산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뭔가 하면, 이게 이름은 좀 심하겠지만, 주산보다는 그냥 계산 연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계산기도 연습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하면 그렇죠. 좋죠. 네. 그러니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무릎을 탁 쳤다고도 하시고 이 방송을 영구 소장하고 싶다고도 하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도 연산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연산을 잘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이제 아까 네. 이야기했다시피 덧셈구구, 네. 곱셈구구를 안 틀려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충분히 잘 익혀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뭔가 하면은 이건 비법이 아니라 네. 사실은 이렇게 연산을 잘하는 애들 보면 네. 사실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였는가 하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제 85 더하기 96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43 더하기 21을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이 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위의 문제는 뭐죠? 받아올림이 두 번 있는 계산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밑에 문제는 받아올림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자, 그런 문제 이건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64. 자, 지금 현재 풀었던 방법이 뭡니까? 알고리즘으로 풀었습니다. 이게 밑으로 써지만 않았지, 그렇죠? 네. 이게 알고리즘 가로식, 풀었습니다. 세로식. 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쉬운 계산들은 알고리즘으로 푸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85 더하기 96은 이건 알고리즘이 하기는 되게 받아올림이 두 번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조금 불편합니다. 네. 아이가 또 어렵다고 느낄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누가 그렇게 푸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이제 약간의 연산 감각이 있는 애들은, 감각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풉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풀죠, 이렇게. 이제 185에서 4를 빼고. 그렇죠. 네, 그래서 181인 거죠. 네. 네. 이걸 갖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면 더하기 96은 뭐죠? 100을 더하고 4를 빼는 걸 같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풀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뺄셈을 한번 볼까요? 뭐죠? 그냥 저기 234 빼기 89 네. 합시다. 자, 이것도 이게 복잡하죠? 복잡하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100을 뺍니다. 네. 그 더하기 11을 합니다. 그러니까 134에서 11을 더하면 네, 10을 더하는 거죠. 네. 145입니다. 네. 뭐 이렇게 풀죠.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푸냐? 이게 알고리즘은 안 풀어요.
그런 그러니까, 감각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연산책이 어떤 연산책들을 보면 그냥 한 달 동안 한 권에 다 덧셈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다 뺄셈만 있어요. 그렇죠. 저는 더하기, 그러니까 더하기. 저는 정말 이게 좀 반대를 하는 편인데, 네. 그런 편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알려주는 거지. 응?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애들한테서, 그러니까 애들이 연산을 잘하는 애들은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연산 감각들을 갖추는 감각을 거예요. 갖고 있는 왜? 거죠. 아니 89를 빼는 것보다는 100을 빼고 더하고 11을 하면 되겠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76 빼기 43 더하기 45다. 그냥 알고리즘으로 풀면은 이거 하고 또 하겠죠. 예. 근데 43을 빼고 45를 더하니까 더하기 2하고 똑같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는 뭐 분배 법칙, 결합 법칙을 쓰는 게 아닙니다. 교환 예. 법칙. 뭐 이런 걸 저는 이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76에서 43을 빼고 45를 더하니 더하기 2하고 똑같지 않나? 근데 아이들은 차례차례 하라고 네, 배우는데 네, 또 차례차례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 78인 겁니다, 이제. 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감각들입니다. 네. 연산 감각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딱 들었지만은 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예, 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알고리즘 대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많아요. 맞아요. 알고리즘대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많은데,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공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네. 보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고, 이런 문제는 그렇게 풀면 되겠네. 네. 이렇게 풀면 되겠네 하는 네. 것들입니다. 네. 이게 시간이 자꾸 빨리 가서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제가 이제 네. 저기,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요. 자, 그랬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연산 감각으로 했을 때, 네. 연산 감각으로 풀었을 때,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라든지 안자리수 곱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각이 중요해요. 네. 근데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는 제가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감각도 없고 오로지 알고리즘입니다. 네. 오로지 알고리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일단 이제 제가 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가 좀 약장수를 좀 할게요. 네. 75 곱하기 75는 자 87, 56, 5625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계산했다 쳐봅시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네, 맞는지 안 그렇죠. 맞는지를.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검사하려고 하면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걸 구급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구급법이라고 얘기하는데, 7 더하기 5는 얼마죠? 12. 네. 자, 12에서 9를 뺍니다. 사실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그냥 3입니다. 3. 네. 그렇죠? 3. 그럼 이것도 당연하게 3이죠. 네. 그래서 3 곱하기 3을 납니다. 네. 이게 9죠. 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다 더합니다. 이렇게. 네. 사실은 뭐 더할 필요도 없는데, 네. 이게 11, 13, 네. 18. 18. 네. 18. 네. 이걸 또 더합니다. 9. 9요. 오. 네. 같네? 네. 오, 맞았네. 네. 자, 조금 더 근데 이거는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방식 국어법이라고 하는 방식을 지금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83 곱하기 87이다. 네. 자, 이거는 이제 72, 20, 그냥 20이라 한번 해봅시다. 이건 네. 틀렸어요. 네. 내가 이렇게 네. 틀리기 위해 했는데. 네. 자, 요거 같은 거 보세요. 요거 같은 거 8 더하기 3은 11. 네. 빼기 9. 사실은 이제 이것도 연산 감각이 있으면 9 빼기 안 하고 그냥 1만 줬네. 그럼 2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이거는 1을 줬네. 6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제 2 곱하기 6은 요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대로. 네. 12가 나오죠. 네. 근데 이걸 더하죠. 더하면 3. 3입니다. 자, 이거를 해볼까요? 다 더해야 돼요. 다 더했어. 네. 9는 날리면 돼요. 계속. 네. 그 2가 됐어. 네. 다르네? 네. 틀렸죠. 틀렸구나. 네. 네. 실제로 답은 21이죠. 1이죠. 네. 그럼 이제 같네? 음. 맞네. 뭐, 이게 국어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국어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두 자릿수 곱셈이야, 두 자릿수 곱셈, 그 다음 세 자릿수 나눗셈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필요한 방법입니다. 네. 네. 이렇게 검사를 하면, 그러니까 검사를 다른 방식으로 해서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국어법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것도 배답 수학이 있는 거죠. 사실은 들어가 이제 있죠. 네. 이게 배답 수학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게 이 정도로 저는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국어법 정도를 쓰는 것들은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구급법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네네네. 풍성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연산 감각 길러주고 조작하는 그런 연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응용 연산과 다른 교재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기존 책과 좀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연산책을 그걸 집필하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그 주안점을 뒀던 것들은 콜입니다, 콜이.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죠. 이 책에 이제 콜이가 뭐 이렇게 했다 해도 잘 모르실 건데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식인가 하면 크게 보면 덧셈을 넣고 네. 그 다음에 뺄셈을 넣고 덧셈과 뺄셈을 혼합시켜 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꼭 네모가 있는 연산을 넣어요. 네. 네모가 있는 아까 연산. 그 질문 있었어요. 네. 네. 네모가 있는 연산. 연산을 네. 꼭 넣습니다. 네. 자, 이 네모가 있는 연산은 이 뺄셈과 꼭 덧셈을 연결시키는 골입니다. 네, 연결시키는 골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그 네모가 있는 연산에서 이게 사실은 보면 덧셈과 뺄셈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고리들입니다. 이게 이제 조작 연산, 감각 연산을 키우는 지름길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했던 그 알고리즘으로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풀고 있는 이 연산들은 오히려 간단한 연산을 하지만 약간 오히려 이제 알고리즘으로 좀 풀기 어려운 것들은 이런 감각 연산을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감각 연산의 핵심들은 당연하게 뺄셈과 연산의 조작들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이것들이 풀려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어찌 보면 다른 책하고 좀 다르게,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책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뭔가 하면 다른 책들에서는 정말 이제 뭔가 하면 알고리즘만 따라하는 것들만 자꾸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계속 반복하는 거야. 기계적으로 연습하고 하는 것들만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실은 연산을 잘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사실 감각연산이라고 하는 조작연산이 저는 그게 가장 맞다고 보고 네. 사실은 제가 봐왔던 애들 중에서 잘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책에다가 이 코리의 형태를 굉장히 많이 바꾸어냈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는 이제 제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지만 근데 대부분의 그 코리들은 꼭 그런 식으로 넣습니다. 덧셈을 하고 그 일주일 덧셈하면 네. 그 다음 일주일은 뺄셈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일주일은 덧셈과 뺄셈을 합쳐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네모가 있는 연산들을 계속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수의 계산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덧셈과 뺄셈 이 관계 속에도 이게 굉장한 조작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신경을 썼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곱셈도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곱셈국을 한 권이 있지만은 두 번째 권에는 곱셈하고 나눗셈을 같이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역연산을 충분히 가르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곱셈을 하더라도 제가 하는 것들은 꼭 덧셈과 뺄셈을 자꾸 합쳐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덧셈도 뭔가 하면 뭐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달력입니다. 달력. 네. 이게 달력 합을 구하라는 거죠. 합을. 네. 네, 합을 구하라는 건데 그걸 다 곱셈으로 풀게끔 만드는 거죠. 네, 곱셈으로 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연산들을 이렇게 계속 넘나들어야 됩니다. 네. 특히나 나중에 분수를 하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통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나눗셈을 이게 아주 자유스럽게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근데 이제 이 분수의 계산도 사실은 연산을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연산을 잘하려고 하면 알고리즘으로 사실 안 풉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아까 말했다 지금 조작 연산과 감각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응용 연산을 이렇게 집필하고 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거는 콜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잘 모르시죠. 그건 안 드러납니다. 이게 뭐 하나씩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드러나지는 않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썼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아까 말했던 그 조작 연산이라든지 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것들입니다. 감각을 길러줄 수 있게. 네.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계속 다른 내용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반복을 없앤 거죠. 반복을 없애면서 다른 형태를 계속 주면서 애들한테 그 지적인 호기심들, 지적인 흥미들을 자꾸 주려고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기계적인 반복 연습은 하지 말자. 알고리즘의 기계적인 반복 연습은 나중에 어떻게 이익이 되는가 하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네. 애들이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네.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이거는 꼭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지금 이제 교과서들이 사실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네 자릿수 곱하기 네 자릿수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도 안 나와요. 네. 뭐가 바뀌는 건가 하면, 계산 문제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오히려 계산에 알고리즘의 원리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응용할 수 있는가, 알고리즘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문제들을 모두 다뤘어요, 저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그런 알고리즘에 관련된 문제들을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다 다른 거죠, 사실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 책의 경우는 그렇게 큰 차이를 두고 저는 이게 좀 집필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교과 내용도 많이 반영이 네네네.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에서는 아까 뭐 1학년인데 어떤 단계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도 좀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활용할 때 단계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기초 연산을 한 후에 뭐 응용 연산을 해도 사실은 됩니다. 되긴 만약에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죠. 있다면 있으면 아이가 뭐, 그걸 싫어하지 않다면 그렇죠, 우선 마무리는 그렇죠. 좀 네, 하고 그렇죠, 넘어가는 그렇죠. 게 좋은 거죠? 네네네. 그런데 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단계를 낮춰서 하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저는 선택을 이제, 할 때. 네, 그러니까 기계적인 반복 연습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가 이렇게 S 단계라고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S단계가 나중에, 가장 낮은 그렇죠, 단계죠. 그렇죠. 스타트라고 하는데 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안 하면 된다. 네. 저는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좀 애가 크면 자연스럽게 하는 게 더 좋은데 네. 굳이 어렵게 할 필요 없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안 하면 되고 할 수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우리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도 사실은 P단계 정도를 하는 게 맞고, 네. 그러니까 더 어려우면 어차피 못 따라가면 아래 단계로 내려가라. 그렇죠. 그게 더 맞다고 저는 보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단계는 저희는 이제 응용 연산을 쓸 때도 특히나 했지만 안 어렵습니다. 네. 어렵게 쓴 게 아니고 네. 애들이 이때까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제 기초 연산을 계속했던 애들이 어렵게 느낀다면 네.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낯설어서. 네. 네. 낯선 거지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지금 B단계까지가 출시가 됐는데 이후에도 계속 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전체 학년이 다 나오는 그럼요. 거죠?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네. 빨리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이렇게 그 대표님 모시고 연산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 또 많이 바쁘시지만 그래도 어렵게 다시 또 모셔서 연산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정말 좋은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방송 마치고 24시간 동안 재방송 하니까요. 메모할 거 있으시면 메모하시고 그리고 캡처할 거 있으시면 캡처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저와 함께 그 PGM 교구에서 펜토미너 턴에 대해서 활동 방법 알아볼 건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저에게 구구단에 대해서 그 비법을 전수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내용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하고요. 저희 매주 목요일 밤이에요. 11시부터 12시 1시간 동안 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